이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1대 슈로스가 이제 이분이에요. 1894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본인이 측만이었어요. 뭐 항상 그렇죠. 어떤 운동법은 내가 몸이 신체가 허약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처럼 이분도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선물이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측만이라는 걸 내가 겪어버렸기 때문에 그 힘듦을 알았고 수술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통했지만 좋아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시기에 수술 외적인 방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가 1920년대 초반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컵스 앵글이 뭔지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만에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각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네, 그렇죠. 거의 그렇죠. 이렇게 여기 뭐 보통 이런 시나리오 어디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전주 예수병원이라고 준종합병원이에요. 거기에 막 재활학과 과장님도 의사선생님 다 있고 치료사분도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일했다가는 그쵸, 혼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치료사 몇 분이 이렇게 손들던데 뭐 여기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편하게 드셔도 되는데 이 질문은 어디에서 해도요. 절반 넘는 경우 없습니다. 운동 전문가분들이 계신 데 가거나 물리치료사님 가신 데 가더라도 생각보다 안 되지 않나? 오히려 그분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시는 거예요. 스컬리에스가 그만큼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얘기하고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손듭니다. 뭐 되지 그냥 운동 적당히 뭐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만약에 그 집단은 의사 선생님들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10% 안 됩니다. 척추 정형외과 선생님이 얘기한다면 더 없습니다. 진짜 100에 한두 분 말고는 어지간한 분들은 아직까지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괜히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저의 생김새가 싫은 걸까요? 그냥 아니면 슈로스 집안이 싫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 시기 때 1920년도에 많은 세계적인 의사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연구를 시작해요. 측만에 있어서 수술이 너무나 위험사항이 많고 불편하고 아이들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수술하다가 과거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어떤 감각 이상이나 하반신 마비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즉 측만에 있어서 운동이란 영향을 그 열심히 공부하신 그 옛날에 많은 분들이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이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각도는 increase the curvature of the spine. 각도가 늘어난 거예요. 즉 그분들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오래됐다 생각하면 오래됐지만 불과 100년입니다. 의학의 시간으로 본다면 100년이라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봤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슈로스는 이상한 방법을 하나 만듭니다. 원래 슈로스의 이름이에요. 슈로스의 원래 이름은 여기 위에 있는 Rotational Angular Breathing, 한국말로 하면 회전 호흡이에요. 단순하게 얘기 드린다면 측만에서 고각도가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이 보면 한쪽이 볼록하고 특히나 여기 등이죠. 지금 그쵸? 백이잖아요. 그쵸? 레프트 백이 너무 오목해져서 지금 만약에 선생님도 여기 위에 이분의 엑스레이가 오버랩이 돼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 물론 이분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오목하죠. 우리가 슈로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의 몸이 본인이 측만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고각도는 아니셨지만 뭔가 인체 내 몸에 볼록한 컨벡스와 오목한 컨케이브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각도가 좋아지는 각도는 조금 좀 증가해서 나빠지는 그 상황쯤에 자기가 옷을 다 벗고 샤워하고 난 다음에 거울 앞에서 왔었을 때 내 모습이 이거와 유사했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밑에 문구가 있죠. 그녀는 그녀의 신체에 오목한 컨케이브가 오목면이에요. 오목한 어디죠? 요 부분이겠죠. 이걸 풍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풍선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바람에 빠져서 찌그러져 있어요. 그럼 단순하잖아요. 왜 우리 어떤 행사하면 이렇게 춤추는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 빠지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바람 넣으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엘롱게이션도 잘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호흡을 통해서 여기에 넣으면 호흡을 들이마시면 몸이 커진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 포커스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쪽에 들어가면 지금 늑골 사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넓죠. 오른쪽 볼록면은 그래서 오른쪽이 볼록해지는 거고 왼쪽은 어떻습니까? 이 끝점은 거의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면 몸이 커진다는 거 부피가 팽창하는 건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걸 조절할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은 그래요. 자 선생님들이 이 분이다 생각하고 자 지금 곧바로 똑바로 서보세요. 똑바로 죄송해요. 선달만 지금 그냥 백을 업 한 다음에 똑바르게 앉으신 다음에 내 몸의 왼쪽이에요. 왼쪽에 집중해서 왼쪽에만 공기를 넣어보세요. 공기 들이마시고 후 내뱉고 무슨 교주 같죠? 그쵸? 들이마시고 내뱉고 후. 나 이거 너무 잘 된다. 나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 자, 그럼 저희 있는 선물 싹 다 한 세트 그대로 풀러드릴게요. 되시는 분. 그래서 거의 없죠. 과거에 이 얘기를 하면 특히나 회원분들, 보호자분들, 어머님들이 그때 이거 얘기하는 타이밍에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저를 약간 사기꾼처럼 보여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뭐 한쪽 등에 숨을 마시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드려요. 저랑 어머니 내기 한번 하실래요? 가끔 수업 때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포스트잇에 어머님의 아니면 선생님의 이름 석자를 정자체로 쓰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근데 못 쓰면 저한테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 내고 100만 원 먹기.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조건을 달리합니다. 그거를 발가락에 껴줘요. 그리고 할 사람은 10,000원 버리죠. 그거 지금 선생님 중에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죠. 근데 만약 조건을 달리해서 그 시간을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예를 들어 그리고 금액을 100만 원이 아니라 100억을 주면요.
우리 모두 먹는 거 다 포기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남자친구랑 잠깐 헤어지면 그만인 거고 그렇죠?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그 연습할 거예요. 내 이름을 쓰기 위해서.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죠.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슈거스의 가장 정점은 뭐냐면 교육이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모두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죠. 제대로 알려준다면 이게 1921년도에 카타린 슈로스 여사가 만들었던 이 회전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어려운 게 층간의 연령대 누가 제일 많죠? 10대 아이들이 가장 많아. AIS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걸 하게끔 만드는 거. 공기를 먹지도 않아요. 공기 먹으세요.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대표님 알게 됐는데 이제 곧 저희가 이게 도입이 순차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공기 마시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기껏 한다는 걸. 그래서 슈로스 저희 센터는요. 남자아이들이 오면 상의 탈이에요. 이렇게. 여학생들이 오면 스포츠 탑브레이프입니다. 헐렁한 티 입고 운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마실 때 여기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것을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졌죠. 그리고 어떤 좋은 대표님이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호흡을 마시는 게 모니터에 보여요. 얘가 하고 있네. 근데 저희 아이들 10명한테 시키면 그중에 9명은 몰라요.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전호흡을 깨운다는 거, 이 원리는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깨운다는 게 슈로스의 가장 큰 시작이고 슈로스의 원래 이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짧은 영상이에요. 실제 독일에서 있었던 영상인데요. 호흡하는 모습인데 코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는 사실 서울 저희 슈로센터가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제가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것만 안 했는데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인테리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플레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원분이 초점이 뭔가 위를 보고 있죠. 제가 누워 있는데 천장에 거울이 있어요. 내 모습을 내가 봐요. 내 몸이 풍선이에요. 자, 측만으로 해서 오른쪽 등이 볼록하다. 그럼 앞부분은 똑같을까요? 어딘가가 튀어나왔을까요? 왼쪽이 튀어나와요. 왜요? 돌았으니까. 회전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왜 그 세환장님께서 브릿지 자세 보여줬죠? 그것처럼 어깨에 대한 손 위치가 다르죠. 뭔가 좌우를 비대칭으로 측만의 컨디션 최대한 업센 자세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잘하려면 수영 같은 것도 할 때 누군가한테 찍어줘 해서 그 모습을 내가 보고 한다면 시각적인 자극을 하나 더 받는 거죠. 때에 따른 촉각의 자극, 때에 따른 청각의 자극, 이러한 여러 자극을 통해서 호흡의 패턴을 바꾸는 것. 그게 원래 슈로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카타린 슈로스가 1894년에 태어나신 다음에 1921년 불과 26세 때 나이에 아까 그 호흡법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10도대로 만들어요. 기적과 같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철창 갑니다. 감옥 들어가요. 왜요? 사기죄. 많은 의사분들이 근거를 제시해서 우리는 이런 거 했는데 안타깝게 하면 결론은 안 돼. 이런 운동했는데 안 돼. 이런 시켰는데 각도가 증가. 실패하고 있던 시기에 이분의 원래 지금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원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었죠. 자기 몸 또 홍보를 막 한 거죠. 나름. 그랬더니 이제 감옥 가요. 남편은 공직자였어요. 근데 공직자 잘립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에비던스라는 게 정말 근거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이분은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아웃인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이분은 항소를 하시게 되고 에비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이 운동학, 체조학, 역학 이런 체육과 관련된 모든 걸 공부를 해서 근거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1925년도에 한 의학 잡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진들을 실어버립니다. 획기적인 게 1대 슈로스가 걸어간 길이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입니다. 이 잡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의 꽤 많은 보험사들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은 보험 지원을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작아지던 시점이 어디냐면 회원분들 어머님과 만났을 때 금전적인 얘기할 때 너무 좀 죄송스러워요. 특히나 제가 공부한 여기는 보험사에서 해주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케이스를 더 많이 만들고 에비던스도 만들고 여기 계신 누구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함께 하고 싶은 그 힘을 모아서 정부로 가고 싶어요. 이게 온라인 송출되고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떳떳합니다. 제 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1961년도에 원래 슈로스는 가정집에서 진행했어요. 내가 측만이니까 우리 집 거실에서 막 운동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커지다가 한 큰 의료 단체가 붙어요. 물리치료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아스케어 피어스라고 하는 의학 단체, 그러니까 의학 회사 정도 보시면 돼요. 거기와 정부와 슈로스 집안 이 세 개의 집단이 콜라보를 만들어서 학교를 짓습니다. 측만 스쿨이에요. 실제 여기는 하스피럴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스컬리에서 스쿨이라고도 얘기해요. 학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학교에는 기숙학교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뭐 유럽의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학교처럼 우리 왜 공부하기 위해서 기숙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유럽은 아시다시피 일조량이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가 이렇게 공원처럼 너무 잘 돼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은 다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우리가 호흡이라 한다는 것은 뭐 도심지 한가운데 가서 강남 한복판에서 호흡하는 거랑 정말 좋은 공기를 먹으면서 공부 받으시는 건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호흡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학교를 꽤나 크게 지어서 이렇게 절절한 관리를 진행해주고 더 많은 케이스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점점 뻗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69년 독일 정부에서 이 사람의 업적이 너무 뛰어난 거죠. 이때 이 사건이 어쩌면 이제 필라테스와 슈로스의 약간의 차이점일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1대 슈로스예요. 여기 차고 있는 게 연방 십자원장. 이런 케이스 분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연방 십자원장을 줍니다. 너의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훈장을 바라지도 않아요. 뭐 보험사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시나 이걸 있으신 분들은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1883년, 죄송해요. 여기 앞에 8자니 9자요. 1983년에 독일 정부에서 네가 만든 그 운동법의 이름 RAB 회전호흡 있잖아. 그 이름 쓰지 마. 이제 왜? 뭐로 바꿔? 슈로스 메소드로 바꿔. 네 운동법의 이름 네가 만든 거 너의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이름을 맞춰서 가자. 우리 왜 한국에도 뭐 무슨 도로 해주는 것처럼 그런 논리죠. 이분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국가부터 이거를 받으면서 이게 이 집안의 운동법이 됐고 사실 이 사진은 저분이 누워 계신 곳이에요. 누워 계신 곳인데 제가 2015년도에 갔다 왔거든요. 그 내용은 이분 때문에.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슈로스 마스터였기 때문에 저희 슈로스 마스터는 인사드리러 가야죠. 당연히 내 스승님의 어머님이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슈로스의 교육, 제가 처음 슈로스를 공부했을 때 봤던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업적이 꽤나 많이 뛰어난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슈로스 메소드의 교육화. 그리고 슈로스를 한 번이라 들어보신 분들은 슈로스는 분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 3C, 4C 이런 것들 그걸 만든 게 이분이에요. 어머님과 같이. 짧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렸을 때 미술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도 사람을 그리면 졸라맨밖에 못 그려요. 아무것도 못 그려요. 제가 그리면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다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